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보시다시피 빠밤! 마리트를 완성했어요. 드디어 여태까지 다른 분들이 뜨신 마리트 보면서 부러워만 했었는데 저도 드디어 마리트가 생겼어요. 완전 뿌듯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떴다니 하는 그 셀프 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제가 마리트를 한 달 동안 뜨는 것이 목표였는데 11월 말, 11월 끄트머리에 시작해서 지금 1월 중순에 끝났으니까 한 달 반 정도의 긴 여정이었었네요. 이게 편물을 뜨는 거는 1월 초? 생각보다 금방 끝났는데 그 이후 작업이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하하하. 실은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죠. 요거는 파인아트얀의 카멜통사인데요. 제가 이 파인아트얀의 카멜통사 실을 체험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총 500g을 받았고 마리트 도안상에 나와 있는 그 길이를 참고해서 무게를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받았는데 처음 받은 실의 무게가 합쳐서 총 500g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았는데 꽤 많이 남았죠. 노란색과 하얀색은 거의 이만큼이나 남았고요. 파란색은 처음에 이제 보내주시기를 파란색을 볼로 보내주셨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예쁘다. 색깔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게 되게 잘 보이네요. 무게를 재어봤을 때는 요거 지관 무게 빼고 실 무게만 둘 다 한 90g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200g 남짓이 남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온 무게가 300g 좀 넘게 그렇게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가볍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한 저의 마리트인데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소니아입니다. 전 지금 이마를 짚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야. 왜 이마를 짚고 있냐고요? 저의 마리트 때문이죠. 어제 소매를 열심히 꿰맸어요. 아니 이거 마리트가 편물을 뜨는 건 옛날에 다 끝냈는데 이 편물을 뜬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또 어제 뭐 했냐면 여기 안쪽에 스틱한 코를 덮는 덮개를 다 꿰매서 정리를 했고 이쪽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넥밴드도 길게 떠서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고 이쪽은 여기도 요 사이도 막음을 했고 좀 지저분하지만 앞에서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쪽 막고 지쳐서 여긴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크나큰 실수 하나 한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제가 여기에 단추구멍 내는 걸 까먹었어요. 다 해가지고 꿰매고 나니까 단추구멍하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위에는 단추만 달고 구멍을 내지 않고 이렇게 열어서 입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매 하나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열심히 돗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달렸고 그리고 이 마리트 가디건은 이렇게 덮개도 다 있어요. 스틱한 코를 깔끔하게 덮어주는 덮개도 떠가지고 그것까지 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까지 다 덮개까지 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매를 달았다 하고 입어봤는데 소매가 짧더라고요. 제가 긴 소매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짧았어요. 이게 평범한 소매라면 얘는 이제 입었을 때 요만큼 손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디건이 드롭 숄더에 약간 어벙벙하게 그렇게 좀 입는 핏인데 소매가 이러니까 되게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소매 연결 드디어 다 했다고 기쁜 마음에 입어보고는 약간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이대로는 이거 손목 시렵고 바보 같아서 안 입을 것 같다 해서 손목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다시 뜯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 이 사이즈가 커져서 이 어깨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어깨가 많이 내려올 정도로 큰 사이즈가 아니었더라고요. 입어보니까. 그래서 어깨가 많이 내려올 줄 알고 소매를 뜰 때 살짝 덜 떴어요. 한 요만큼 덜 떴나? 그래가지고 소매가 너무 많이 길어지면 또 불편하니까 소매가 길어질까봐 여기 무늬가 이렇게 좀 잘려있는 것도 제가 소매를 덜 떴기 때문인데 소매를 다 떴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소매가 짧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라서 코를 주어서 소매 고무단을 요만큼 정도, 소매 고무단을 한 요 정도 좀 길게 뜰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덮개까지 다 꿰매놓은 걸 다 뜯어서 소매를 뜯어서 소매 위쪽을 몇 단을 더 뜰 것인가. 아,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소매는 소매가 한 이 정도 오니까 한 이만큼은 더 떠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고무단을 이만큼을 더 늘리면 그것도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나머지 한 짝의 소매를 달지 못하고 스토리에 설문을 올려서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트 가디건 제가 정말로 꼬박 한 달 넘게 떴거든요. 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만큼 완성도도 높아야 하는데 그냥 이거 꿰매고 덮는데 3시간이 걸렸지만 3시간 버린 셈 치고 다시 뜯고 다시 할까봐요. 결과는 제가 팟캐스트 찍을 때 이어질 거예요. 다시 머리를 짚으며 이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머리야.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를 짚은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결국 소매 수정해서 다시 붙여왔어요. 제가 어디를 수정했냐면요. 짜잔! 고무단은 변하지 않았고 위쪽을 손봤습니다. 그 전에는 요만큼 여기가 이제 소매의 끝이었는데요. 붙였던 소매를 다시 떼고 이만큼 더 떴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했냐 하면 이만큼 여기서 달아가지고 길이를 늘릴 때 여기를 잘라서 고무단을 더 길게 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소매는 2개니까 달지 않는 나머지 한쪽의 소매도 여기를 잘라서 더 길게 뜨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랑 붙였던 거를 떼고 소매를 더 길게 뜨고 붙이는 게 다른 한 짝의 소매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떼는 거는 금방 뗐어요. 떼는 거는 금방 뗐고 요만큼, 그래도 소매통이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뜨는데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뜨고 다시 입고 어제 모두 다 끝냈습니다. 완전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정한 거는 마리트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소매 딸 때 제가 이걸 안쪽에서 코바늘로 한 거 아니고 돗바늘로 했거든요. 이제 이쪽 편물이랑 여기 소매 편물이랑 돗바늘로 이렇게 이어줬는데, 그래서 편물을 이렇게 당겨가면서 돗바느질 한 곳을 한 컷씩 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추를 풀고 저 안쪽을 보여드리면 그냥 소매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리트 가디건은 이렇게 소매 덮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틱한 코를 감춰주는 이제 덮개인데 이 덮개를 연결한 이 코도 싹 풀고 감침질 해놨어요. 그것도 싹 풀고 안쪽에 돗바느질 연결한 부분도 이제 한 코 한 코 풀러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얼기설기하게 대충 해놓은 거라서 가위로 찌직 해가지고 다 잘 잘랐고, 이제 소매 돗바늘로 이렇게 소매를 꿰매는 거를 한 코 한 코 빼는데 이제 그게
찾기가 어려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 실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잘라서 쭉 뺐단 말이에요. 이제 실을 다 빼면은 소매랑 몸통이 자연스럽게 띡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단단하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안쪽에 그 연결선이라고 생각한 실을 잘라서 뽑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그때 당시 사고가 멈췄어요. 내가 지금 뜯은 실이 이 소매랑 몸통을 이은 실이 아닌가? 그럼 나는 다른 실을 뺀 건가? 무슨 실을 뺀 거지? 내 마리트 망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사고가 정지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멘붕 이랬는데 다행히도 제가 뺀 실이 빼야 되는 그 실이 맞았고 제가 이거 돗바느질을 하는 동안 이 몸통이랑 소매가 그 펠팅?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 그 쬐깐쬐깐한 그 기모들을 가위로 살짝 잘라가면서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돗바느질 한 것만으로 소매랑 몸통이 이렇게 찰싹 붙어버리는 이 카멜 통사의 기모감에 깜짝 놀랐어요. 놀래고 우와. 그래서 사장님이 스틱에 진짜 괜찮은 실이라고 강추를 하셨구나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제가 또 이거를 소매를 뜯느라고 막 좀 힘을 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매 아시다시피 이 소매도 앞뒤로 이렇게 뜬 게 아니고 원통으로 이 부분도 뜬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잘라서 암호를 내고 거기에 소매를 붙인 거라 이 부분도 스틱을 한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막 당기고 어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가 풀어지거나 뭐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이 완전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틱을 처음 해본 건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서 앞으로는 스틱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써왔던 콘사 종류, 박모사 종류라고 하더라도 좀 폭닥폭닥한 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써왔던 콘사, 에어울, 램스울 이런 거보다 정말 월등히 서로 잘 엉겨붙는 실이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페어아일이나 스틱을 처음 해보는데 무슨 실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실 추천을 한다면 저는 정말 200% 카멜 통사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체험단이 아니었더라도 정말 잘 엉겨 붙고 이제 스틱을 할 때 훨씬 걱정 없이 그 실이 풀릴 걱정 없이 이렇게 스틱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붙였던 소매를 또 다 떼어내고 이만큼 더 떠가지고 새롭게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입으면은 소매가 요 정도 와요. 그래서 꽤 많이 늘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소매가 엄청 길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착샷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랑 좀 다르지 않으세요? 미묘하게 길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세탁을 한 부분이고 여기는 제가 세탁을 안 하고 바로 꿰매는 바람에 이만큼은 세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마 세탁을 하면 길이가 좀 줄어들 거예요. 이제 보면 요 문이랑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세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크기가 작아졌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가로 세로 수축이 좀 있어서 무늬 크기가 좀 작아진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카멜 통사가 서로 이렇게 되게 잘 엉기고 페어아일 스틱하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꼭 세탁 전후에 스와치 비교 꼭 해보고 게이지 차이 꼭 확인해서 떠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오버핏으로 뜨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오버핏 드롭 숄더로 입고 싶었던 가디건이어서 그 생각을 하고 L 사이즈를 선택을 했나? 세 번째 사이즈를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뜰 때도 3.75mm 바늘로 원작보다 바늘을 좀 크게 잡아가지고 뜨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통 둘레가 되게 이게 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탁을 해보니까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버핏으로, 완전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좀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핏하게 입으려고 작은 사이즈를 골랐으면 엄청 작아질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좀 화면에 어색하게 보이는 거 찾으셨나요? 단추가 하나 여기에 달아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단추구멍을 내는 거를 잊어버린 거 있죠? 이 부분이 요 버튼밴드에 이렇게 뜨고, 버튼밴드 다 뜨고 나서 이렇게 코를 주어서 겹단으로 넥밴드를 만드는데 여기서 그 구멍을 내줬어야 됐는데 제가 까먹고 꿰매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풀기에는 늦었다. 그래서 그냥 맨 윗 단추는 그냥 가짜 단추를 이렇게 달고 요 안쪽에다가 그 똑딱이 조만한 거 달려고 해요. 똑딱이 단추 달아주면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저는 가디건을 단추 채워서 입는 걸 좋아해서 요렇게 하면 입었을 때는 어색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단추는 똑딱이 단추를 잠그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제가 만들었던 블루 레모네이드 단추를 달았어요. 제가 작년 봄쯤에 만들어서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했던 단추였는데 블루 레모네이드랑 핑크 레모네이드 이렇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블루 레모네이드 단추 중에서 작은 사이즈 단추. 그게 여기 사이즈에 딱 맞길래 되게 마음에 듭니다. 버튼밴드를 다 완성해 갈 때쯤에 이제 단추를 못 할까가 고민돼서 막 가지고 있는 단추 엄청 많거든요. 막 늘어놓고 단추를 이렇게 골라봤는데 썩 이거다 싶은 좀 꽂히는 단추가 없었어요. 좀 투명한 단추를 레진으로 만들어서 달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판매하다가 한 세트 쟁여놓은 거 판매하다가 한 세트 쟁여놓은 이 블루 레모네이드 단추 요거를 다 대보니까 색깔이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노란색, 파란색, 배색이랑 맞춰서 깔맞춤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요걸로 바로 정했고요. 또 달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손질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뚫고 이제 뒷면 갈아내고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이 단실은 하늘색으로 했는데 이게 또 우연히도 이 하늘색 그냥 재봉실이거든요. 얘가 이 파란색 실이랑 색깔이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가디건의 완성은 단추죠. 단추가 마음에 드니까 가디건이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할 부분이라면 이 넥 부분은 겹단이어서 되게 오동통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틱한 부분도 이렇게 덮개로 다 덮어주거든요. 여기 스틱한 부분이고 실 정리를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실꼬리들도 다 이 안쪽으로 감추면 돼서 실 정리는 많이 안 하고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랑 넥밴드 부분은 되게 두툼한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 밴드 부분은 그냥 한 겹이라서 좀 흐물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도안에서도 이 버튼밴드 이 뒤쪽 이 부분을 리본으로 덧대서 좀 탄탄하게 만들면 된다고 도안에도 나와 있고 해서 리본을 덧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좀 사실 귀찮아요. 사실 이거 꿰매기도 되게 많이 꿰맸고 뒤에 덧대기 되게 귀찮은데 좀 입다가 좀 흐물거려서 좀 탄탄하게 만들면 더 좋겠다 싶으면 달까 합니다. 옛날에 마리트 가디건에 달려고 사놓은 리본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거 달아주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바느질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트 가디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셨는데 뜯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텀업이고요. 밑에서 고무단부터 떠서 이렇게 쭉 원통으로 올라가는데 원통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소매까지도 다 원통으로 올라가고요. 이 부분은 자르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평면으로 가요. 요 곡선은 평면뜨기로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와,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뒷면 안뜨기. 그러니까 안뜨기로 배색을 하는데 이 무늬를 생각하면서 배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헷갈리고, 근데 막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코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뜰 때 많이 풀었죠. 풀고 다시 하고 코스가 안 맞아서 또 풀고 다시 하고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이 안뜨기 배색을 시작하는 부분이 요런 좀 단순한 무늬 같았으면 요런 좀 단순한 무늬 같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하필이면 가장 복잡한 무늬가 시작되는 동시에 안뜨기 배색을 시작하는 바람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 소매도 두 짝을 뜨고요. 요 부분 자르고 요 부분 자르고 소매를 달아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버튼 밴드는 따로 떠가지고 요 부분 다 꿰매주는 거예요. 뭐 코 주워가지고 같이 뜨는 거 아니고 밴드 따로 떠가지고 여기도 꿰매줘야 되고, 그리고 요 4개 코 주워가지고 넥밴드도 떠서 반 접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꿰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덮개 부분도 다 안쪽에 다 꿰매줘야 되는 거고요. 소매도 아까 보여드렸죠? 안쪽에 그 덮개 다 꿰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추 달고. 그래서 편물을 다 뜬 거는 1월 초에 다 했는데 이 꿰매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또 꿰매는 거 잘 못해서 속도도 느리고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여곡절 끝에 마리트를 완성했고요. 저는 이 부분도 세탁을 해 주어야지 무늬 크기가 같아질 테니까 이 부분도 마저 세탁을 해서 착샷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까요? 카멜통사가 이따가 실 소개도 드릴 거지만, 카멜통사가 이 부분은 세탁을 안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세탁을 한 부분이잖아요. 완전 그 색깔이나 포근한 그 느낌이 되게 다르죠. 이 부분이랑 여기는 세탁을 안 한 부분. 세탁을 안 한 부분은 좀 코 사이사이가 많이 비는데 세탁하면 이게 되게 빵빵하게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모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차이가 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거랑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무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축이 좀 있으니까 게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점이에요. 네, 그럼 마리트 가디건은 세탁을 하러 갈 거고요. 제가 체험단으로 만나봤던 카멜통사예요. 요만큼이나 남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마리트 가디건을 위해서 받았던 실이 총 500g 정도였어요. 500g을 이렇게 3가지 색으로 받았는데, 마리트 도안에서 길이 확인해서, 사용되는 길이 확인해서 그 비율대로 흰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았거든요. 제가 사용량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해서 지금 남은 실이 이 흰색이랑 노란색은 각각 90g 정도씩 남았고요. 지관 제외하고 90g씩 남았고, 이거 파란색도 한 10g 정도 남았던가? 그래서 꽤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합쳐서 200g 정도가 남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리트 가디건이 300g이 좀 넘는다는 거겠죠? 이렇게 좀 두툼한 배색 가디건 만들었는데도 300g대라는 거는 되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친 김에 무게를 좀 재어볼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실방을 마련해서 좋은 점이 뜨개에 관련한 모든 물건을 다 한 방에 몰아놨더니 이제 뭐 찾을 때도 금방금방 꺼내올 수 있고 그런 점이 참 좋네요. 동전 맞추고 가디건 327g. 요거 일부는 세탁하고 일부는 세탁하지 않은 무게예요. 아마 다 세탁 한 번 더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가볍다. 근데 보니까 실 소개 페이지에서도 100g에 1400m인가 해서 되게 가볍더라고요. 보통 핑거링 굵기의 실이 100m에 한 300,
60에서 400m 정도 되는 거 감안하면 아니지.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100g에 1400m라고 말한 것 같은데 딱 봐도 그거 아닌 것 같으시죠? 100g에 아마 400m였던 것 같은데 제가 틀렸다면 자막으로 또 띄울게요. 말도 안 돼. 들으시면서 잉 하셨겠어요. 1400m 잉 하고. 아마도 이 기모감 때문에 더 가벼운 실이 굵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실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세탁하면 더 이렇게 통통해지기 때문에 저는 3.75mm 바늘 썼지만 생각보다는 이 마리트가 되게 탄탄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안쪽에도 실이 한 겹이 더 있으니까 두툼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3.75 아니고 4mm 바늘을 썼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 받으셨을 때 이 굵기에 비해서 조금 더 큰 바늘을 써도 좀 이렇게 실이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까지 성그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색마다 굵기가 좀 다른 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파란색이 제일 도톰한 느낌이었고요. 이 흰색이 제일 가느다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실의 부분이 좀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되게 가느다란 부분도 있고 조금 두터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떠놓고 세탁하면 그렇게 또 눈에 확 띄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카멜 통살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또 리뷰를 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는 마리트를 세탁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이번 뜨개뜨개한 하루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다가 어제 감기가 걸린 건지 오늘 아침부터 좀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한참 엄청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인지 제가 지난 주말에 여수에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여수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날씨를 보니까 여수가 최고 기온이 14도인 거예요. 1월 중순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4도면 보통 패딩을 입을 기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장을 뒤졌으나 제가 친정에 코트를 다 두고 온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추우니까 코트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정에 코트는 다 두고 이제 급한 대로 패딩만 다 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패딩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덥지만 패딩을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가장 가벼운 패딩을 들고 갔었는데 와 진짜 따뜻하고 택시기사님이 어제는 20도였었다면서 날씨가 이상하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월 중순인데 1년 중에 가장 추워야 되는 날씨인데 이렇게 따뜻하다고 하면서 기후위기가 좀 실감이 되기도 하고 환경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수는 처음 갔던 거였는데요.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케이블카도 타고 재밌게 잘 놀고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케이블카를 밤에 탔거든요. 이제 야경을 보면서 타려고 케이블카를 밤에 탔는데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그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을 보면서 그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즐거운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따뜻했는데 토요일은 그렇게 따뜻했었고 일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서 토요일은 14도 이랬다가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막 5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이렇게 갑자기 엄청 추워져가지고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 저보고 14도인데 패딩 입고 왔다고 엄청 놀렸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코트를 입고 저만 패딩을 입었던 거죠. 근데 다음날에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입은 제가 승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앞 영상에서 제가 이마를 짚었던 거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소매를 잘 연결을 이렇게 했고요. 요 앞 영상에서는 제가 소매를 입고 나서 세탁을 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세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늦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내 저녁에 그거를 보느라 이제 세탁을 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니트 세탁하려면 물도 많이 써야 되고 그 세탁기 탈수도 돌려야 되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저녁 먹고 계속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완전히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하지 않은 그대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무늬가 이쪽 부분, 세탁을 한 부분, 이 부분보다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어제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입고 갔어요. 그 전에 세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완성했으니까 빨리 입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혹시 용산에 해방촌에 있는 르몽블랑이라는 케이크 가게를 아시나요? 디저트 카페인데 털실 모양 케이크로 되게 유명한 디저트 카페예요. 이제 저도 요번에 직접 가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털실 모양 케이크랑 모자, 털실로 짠 모자 모양 케이크랑 케이크 모양이 이제 뭐 털실, 뜨개 모자, 뜨개 옷 이런 디자인이어서 너무너무 귀여웠고 그 건물이 원래 실공장이었는데 실공장 건물을 카페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쪽에 그 왜 콘사 감는 기계 있잖아요. 해사기도 놓여 있고 실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눈도 꽤 즐겁고 맛있게 먹고 즐거운 카페 뜨개를 하고 왔습니다. 용산 해방촌에 있는데요. 그 동네가 되게 좀 오래된 동네 같아요. 길도 굉장히 좁고 차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골목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했었는데 공영주차장까지 가는데도 막 한참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굽이 갔다가 주차를 하고 계단도 내려가고 하면서 가게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주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케이크도 너무 예쁘고 커피도 잘 마시고 근데 사실은 카페 뜨개를 가면 뭐 케이크가 맛있고 커피가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랑 즐거운 수다를 떠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가는데 갓 완성한 마리트를 입고 갔다 왔다는 거? 그 자랑이었어요. 실에 대한 설명은 요 앞 영상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이 마리트 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전에 파인아트얀에서 체험단으로 받았던 실이 딱 500g이었거든요. 도안상의 길이를 보고 무게를 가늠해서 요 정도 비율이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실들로 뭔가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색을 더 구입해서 배색을 하는데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이 두께에 비해서 정말 가벼운 실이라서 이렇게 전체 페어아이를 한 옷이어서 좀 이게 되게 두툼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되게 두툼한 느낌이 드는데도 되게 가볍습니다. 제가 이게 320 몇 g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가물가물하네요. 320 몇 g이었고 남은 것도 되게 많이 남았죠. 엄청 가벼워요. 요게 제가 스틱 연습을 할 때 썼던 스와치예요. 요거 스와치를 뜰 때는 이 마리트 도안에서 권장 바늘 3mm인가 3.25mm인가 이제 그 바늘로 떠가지고 무늬가 진짜 엄청 촘촘하거든요. 그죠? 무늬가 엄청 촘촘해요. 근데 완전 갑옷 같아요. 좀 오뎅처럼 이렇게 좀 두툼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스와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옷을 뜰 때는 3.75mm로 바늘을 바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서 이 무늬 스와치를 또 안 내고 그냥 조금 이렇게 떠보고 이 정도 게이지는 되겠다 하고 바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탁 후에 바뀐 게이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그것도 이 옷의 게이지를 재 거였어요. 세탁하기 전에 재보고 세탁하고 나서 재보고 그렇게 이제 보면 실이 엄청 오동통해졌죠. 실이 엄청 오동통해져서 요렇게 요 세탁 후에 요 실만 보면 거의 한 4.5mm 바늘 써야 될 것 같은데 세탁 전에는 되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세탁을 하고 나면 이게 좀 탄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요렇게 좀 탄성이 생기는 것 같고 세탁하기 전 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탁하고 나서 조금 수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축이 막 어마무시한 정도는 아닌데 이제 꼭 세탁 전후 게이지를 측정하시고 뜨개를 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스틱 연습한 거라서 여기 잘린 그 단면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린 단면이 있는데 이거 막 대충 코바늘로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뜯어지거나 하지 않고 올이 풀리거나 하지 않고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옷은 코바늘로 안 하고 엄마한테 부탁을 드려서 박음질로 재봉틀 박음질로 그 스티커 보강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너무 두꺼워지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코바늘로 보강을 하는 대신에 박음질을 했는데 코바늘 보강을 한 것도 꽤 튼튼하게 잘 되어가지고 혹시 처음 스틱을 도전을 하신다면 이제 코바늘이 너무 또 약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페어아이를 처음 도전해서 실을 고민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실 페어아이나 스틱을 처음 하는데 실을 추천해달라고 혹시 물어보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카밀통사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체험단을 했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끼리 진짜 잘 달라붙는 실이구나 그런 거를 뜨면서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요 안쪽에 이 소매랑 몸통을 잇는 그 돗바늘 이렇게 한 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안쪽에서 뽑아냈는데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서 원래는 그런 실을 빼내면 당연히 이렇게 투둑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엄청 당황했거든요. 와, 내가 진짜 엉뚱한 실을 뽑았나 보다. 큰일 났다, 망했다, 나 이 마리트 어떡하지? 체험단 어떡하지? 그렇게 엄청 당황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제가 뺀 실은 맞는 실을 잘 뺀 거였고 소매랑 몸통이랑 그 실들 헤어리한 그 기모들끼리 막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코 한 코 벌려가면서 그 기모가 이렇게 찌찌찌 그 헤어들이 연결된 그 부분을 가위로 살짝 뜯어가면서 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붙는 실이니까 페어아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은 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마리트 도안 얘기한다고 해놓고 제가 자꾸 실 얘기하고 있었죠. 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험단 지원할 때도 제가 원래 페어아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워서 제가 잘 못하니까 즐겨하지 않았는데 아마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뜨는 것들 중에서 배색보다 꽈배기나 무늬나 메리아스 무늬 이런 게 그러니까 색 하나만 사용해 실을 한 종류만 사용해서 뜨는 옷이 훨씬 많다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페어아이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마리트는 뜨고 싶어서 도안은 이미 사놓은 상태였었고 근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카밀통사 실도 너무 써보고 싶었고 이 마리트 도안도 이미 도안까지 구입을 해놨을 정도로 뜨고 싶었던 건데 이 실이 페어아이과 스틱에 정말 적합한 실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것이 마리트를 뜰 절호의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믿고 맡겨주신 파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체험단에서 제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체험단이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뜨는 거였다면 전 아직도 버튼밴드도 안 달았을 거예요. 이게 편물을 뜨고 나서 그 바느질을 하고 그 후에 추가 작업을 하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떠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떠지냐면요. 바텀업이고 그 원통으로 뜨고 이제 가운데를 가르는데 그 편물을 뜨는 거는 몸통이랑 소매 두 짝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제 손목을 뜨는데 이 배색 뜨기를 하는 게 곧 끝난다라는 게 되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떴었고, 근데 이제 이걸 편물을 다 떠놓은 걸로는 끝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버튼밴드, 이 버튼밴드를 떠서 여기를 바느질로 입고, 이 마리트 도안이 이제 유명한 게 요 안쪽에 요 밴드 있죠. 요 그 시접을 감춰주는 밴드도 떠가지고 안쪽에 꿰매주거든요. 그거에다가 목도 겹단으로 만들고, 소매도 지금 안쪽을 아마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도 꿰매고, 이 꿰매는 작업하는데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 저는 돗바느질을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혼자 뜨는 거였으면 아직도 저는 이 버튼밴드를 덜 떴을 거예요. 이거 버튼밴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제가 만든, 버튼밴드가 아니고 단추는 제가 만들었던 레진 단추예요. 작년 봄쯤에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러니까 여름 시즌 단추 생각을 하면서 블루 레모네이드랑 핑크 레모네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단추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블루 레모네이드 단추입니다. 이렇게 그 약간 투명한 단추인데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만들었던 단추였어요. 무슨 단추를 달까 이것저것 막 단추 보다가, 제가 또 단추 부자잖아요. 제가 만든 것도 많지만 산 것도 엄청나게 많아서 단추 다 꺼내놓고 막 달다가 이것만큼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와, 완전 이거 찰떡이다 하고 바로 결정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추 하나 실수를 한 거는 여기 단추구멍 다는 거를 깜빡했어요. 단추구멍 뚫는 걸 깜빡해가지고 여기 달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잠글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그거 똑딱이 단추 달아서 이렇게 끼워주면, 다 닫으면 감쪽 같겠죠? 이제 저는 가디건을 단추 다 잠그고 프로보처럼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마 여기도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잠가주면 아주 감쪽 같을 거예요. 이렇게 마리트 가디건 완성한 이야기를 했고, 사이즈는 제가 3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사실은 제가 세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와치를 조그맣게 내기는 했는데 저의 이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스와치를 제대로 뜨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뜨고 대충 몇 호 정도 되겠구만 이러고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그게 좀 실수였던 거예요. 저는 엄청 큼직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직각인 게, 좀 두툼하고 애매하게 큰 옷을 입으면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트는 두 겹이라서 좀 두툼할 거고 드롭 숄더니까 완전 큼직하게 입어야 어깨가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큰 사이즈로 뜰 생각을 하고, 세탁 전에는 원작보다 게이지가 코가 더 크기가 컸으니까 한 3번째 사이즈를 뜨면 완전 넉넉한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3번째 사이즈를 뜨고 그 결과물도 3번째 사이즈랑 실측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아주 넉넉한 핏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여유 있는 핏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조금 더 넉넉해도 좋았을 텐데, 이제 길이도 좀 짤뚱하거든요. 이렇게 좀 짤뚱한데 길이도 조금 더 길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고생해서 떴는데 내가 예뻐해 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리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마리트를 완성하고 나서 이게 체험단이었기 때문에 이걸 뜨는 동안에는 다른 거를 못 뜨고 계속 이제 이것만 떴어요. 이거를 다 뜨고 나서 이제 다른 문어발들의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저번 영상에 제가 문어발 이만큼 쌓아놓고 막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올해는 그걸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가 뭐였냐면, 근데 또 새로운 거 막 뜨고 싶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뜨자. 그러면은 올해 안에는 완성을 다 보겠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문어발 중에서 완성을 한 게 무려 2개나 있거든요. 가지고 와 볼게요. 짜자자잔. 제가 어떤 문어발을 골랐냐면 이렇게 2개를 완성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거, 목만 뜨면 됐던 옴브라 스웨터입니다. 맞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질문을 받았거든요. 집에서 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막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막 하면서 막 몸을 흔들다 보면 얼굴의 일부가 나올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줌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내거나 스티커나 모자이크를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가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나와도 그냥 안 자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이거 옴브라 스웨터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여기만 남았었어요. 넥밴드를 겹넥으로 하려고 하는데 감아놓은 실이 부족해서 그냥 그 바늘이 꽂아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는 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겹넥 완성했어요. 카메라가 초점을 조금 더 착착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요게 되게 어두운 버건디 색상이라서 카메라로 잡으면 되게 허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무늬를 보여드리기가 더 좋겠다. 무늬 너무 예쁘죠? 무늬가 요런 무늬거든요. 몸통 전면에 앞이랑 뒷면에도 있어요. 뒷면에도 같은 무늬가 요런 무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멍석뜨기, 멍석 무늬예요. 그리고 이걸 레글런인데 탑다운 아니고 바텀업으로 소매랑 몸통이랑 따로따로 떠가지고 이 레글런 선 합쳐서 여기가 줄임하면서 올라가는 거. 몸통 소매 다 따로 떠서 레글런 선대로 줄임하면서 목까지 올라와서 목 파임하고 목에 코 주어가지고 이렇게 넥밴드까지 만들어서 완성 요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또 게으른 저는 이걸 또 세탁을 못했습니다. 이거 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때문일 거예요. 자꾸 저녁에 드라마를 보느라고 오늘 또 못했네, 내일 해야지, 오늘 또 못했네, 내일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참. 그래서 세탁을 결국 못해가지고요. 요것의 착샷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번 영상은 제가 이제 설이어서 부모님 댁에,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시부모님 댁이 된 거죠. 부모님 댁에 좀 오래 내려가 있게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휴가로 여행을 조금 갔다 올 생각이라서 다음 영상은 2월로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까지 갔다 와서 되도록 빨리 그동안 저는 또 뜰 테니까요. 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민은 시댁에 일주일 정도 내려가 있을 텐데 그동안 제가 뜨개를 할 수 있을까요? 뜨개 엄청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뜨개를 하고 싶지만 왠지 거기서 뜨개를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처음 맞는 명절이라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번 영상에서 그냥 완성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나머지 이거랑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버건디색 합사실들로 만든 거고요. 비슷비슷한 색깔로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색깔을 그냥 합사를 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굵기만 맞춰서. 그랬더니 좀 약간 멜란지 느낌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어가지고 좋아요. 저는 요래서 비슷한 색끼리 합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완성한 거는 빠밤. 요거는 와이더. 요거는 미에라 공방님의 와이더 스웨터 도안이죠. 요거는 라인 매거진에 들어가 있었던 도안 보고 뜬 거고요. 와, 전면에 이렇게 큰 꽈배기 두 개가 있고 좀 세일러 카라? 뒤에서 보면 카라가 이래요. 너무 귀엽죠? 보이나?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세일러 카라. 뒤에도 꽈배기가 있고. 그래서 요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역시 세탁을 못해서, 세탁을 하면 보통 실이 통통하고 좀 힘이 생겨가지고 세탁을 하면 좀 더 태가 날 텐데 지금은 좀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요거 실은 올랑올랑얀의 팬텀실로 떴어요. 요 팬텀실 자체가 이렇게 멜란지한 느낌의 좀 네프처럼 중간중간 콕콕 색이 박혀있는 게 있어서 진짜 예쁘고, 뜰 때는 좀 실 냄새, 양털 냄새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분어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세탁하면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 정도예요. 그래서 팬텀실은 두툼해서 한 겹으로 바로, 콘사인데 바로 한 겹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이거를 5.5mm 바늘로 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5mm 정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좀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 좀 드레이프하게 만드는 거 좋아해서 5.5mm 바늘을 썼는데, 이것도 세탁해가지고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라가 가운데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V로. 으아, 이거 너무 귀여워. 입고 싶다. 이것도 다음번에 세탁하고. 요렇게 두 개를 완성을 했고요. 근데 각각 넥밴드 뜨고 넥밴드 뜨고 또 한 와이더는 소매 하나만 뜨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완성한 건 이게 다고,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좀 진행이 있는 거, 바로 이거 나무님의 아란 탑다운 스웨터예요. 으아, 이거 허리가 이렇게 쬐깐한 거는 타면 다 늘어납니다. 제 허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아란 탑다운 스웨터고요. 지금 소매 분리해서 아직 그 소매는 코도 못 주었고, 이번에 진도는 몸통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얘가 부피가 되게 적었어요. 몸통을 다 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실이 좀 가는 편이라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면 꽤 부피가 크지 않잖아요. 옷 하나 치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외출뜨개로 많이 가지고 다녀서 떠가지고 짠짠 이렇게 바디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몸통을 다 완성을 했어요. 이 몸통 다 하고서 이 밑단 마무리할 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코바늘로 그냥 마감을 하고 싶은데, 덮어 씌우기 코마감을 하자니 이거를 여기가 이제 신축성이 없으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입기가 힘들잖아요. 덮어 씌우기 코마감을 하자니 신축성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니의 코마감을 했더니 그 제니의 코마감 그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이 실이 올랑올랑얀의 그 연사실이거든요. 15수 4합을 연사한 실이어서 그런지 그 제니의 코마금을 했을 때 그 코바늘로 한 그 스티치, 그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늘어나기는 잘 늘어나지만 좀 안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다가 그것도 다 풀어내고, 그럼 적당히 신축성도 있으면서 뭐 적당히 예쁜 마무리 뭘로 해야 될까 하다가 엘리자베스 짐머만 선생님의 그 코마금 방법 있잖아요. 돗바늘로 하는 거. 사실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 그것도 쉽고 괜찮다고 했는데 신축성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막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또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되게 밉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아, 이게 밑에가 고르지 않으니까 이쁘지가 않아서 그것도 다 풀어내고 그래서 결국 그냥 두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 그냥 튜블라 바인드 오프 그냥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총 덮어 씌우기 풀고 제니 풀고 진머만 선생님의 코막음 방법 풀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완성한. 그래서 좀 헛짓을 풀었다가 꿰맸다가 풀었다가 꿰맸다가 헛짓을 좀 많이 한 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도 이 돗바늘 마무리가 동글동글하고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차라리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었으면 이제 마코를 잡더라도 좀 일정하게 잡으니까 그게 모양이 그렇게 밉지 않을 텐데 탑다운을 하니까 몸통 코막음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에 바늘 달면 이게 코 줍고 처음에 시작하고 그게 제일 귀찮잖아요. 여기 바늘 끼우면 또 이제 진도 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정도가 남았지만 저는 미리 이걸 한 콘 더 구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 짜잔, 미니 숄을 뜨고 있어요. 이 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칠링아웃 스웨터를 뜰 때 썼던 그 캐시미어 100% 실거든요. 토드앤던 거고 데일리 니팅년에서 구입을 했던 실이에요. 그때 실이 진짜 애매하게 이렇게 볼 하나랑 콘에 감긴 조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걸로 소피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미니숄 같은 거를 떠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라울루 숄을 한 번 더 뜨고 있어요. 약간 유행 지나고 뒷북 치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저 뒷북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울루 숄 저번에 한번 완성했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크게 떴었는데 이번에는 도안에 딱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뜨려고 해요. 지금 딱 반 떴어요. 여기서 몇 단만 더 뜨고 다시 줄이면 돼요. 여기가 이제 딱 반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뒤에 해서 요 정도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목에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한 번 묶기 괜찮은 뿌띠 스카프 정도 길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를 위해서 뜨는 거는 아니고 그 설에 내려갈 때 어머님께 선물하려고 시어머님께 선물하려고 뜨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어디든 나가실 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캐시미어니까 부들부들하고 목에 자극도 없어서 잘 하셨으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놈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어제 내내 보면서 많이 떴어요. 한 요 정도 떠놓은 상태에서 어제 이만큼이나 뜨고 저는 오늘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겠죠? 그거 보면서 나머지 마저 다 떠가지고 오늘 밤에 세탁해서 말려서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남은 거 열심히 떠보려고 해요. 요거 완성하면 남아있는 요 실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 하나를 여기저기 써가지고 완성하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새롭게 보여드리는 저의 뜨개고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뜨개는 요거는 어제 카페에 들고 가서 또 신나게 떠왔는데요. 바로 중간까지 애매하게 떴네. 짠! 저 모비 스웨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비 스웨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뒷판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뒷판이고 이제 여기서 어깨에서 코 주워가지고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뒷판을 요만큼이나 떴고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바늘이 멈춰있는 이유는 보통이라면 여기 남은 거 마저 떠가지고 짠 펼쳐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카페에서 막 수다를 떨면서 한참 뜨다가 하고 틀린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좀 다시 수정하기에는 이제 차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야겠어요 하고 그냥 가지고 나왔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잘못해버렸어요. 확 보이죠? 찾으셨죠? 제가 어디를 잘못했는지?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일로 가버렸네요. 이제 요만큼을 풀어가지고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풀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겠어요. 이거 까딱하고 시간 좀 지나면은 계속 뜬다. 계속 한참 뜨다가 으악 저번에 잘못했었네 이러면서 더 많이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저 영상 찍고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은요, 제가 저번에 니트 공작소에서 리그램 이벤트 선물로 받았던 알파치노 실이에요. 여기 성분은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봐야 돼가지고 밑에다가 자막으로 남겨놓을게요. 알파치노 실은 이름이 너무 귀엽죠? 카푸치노 같아요. 알파치노 실은 15수 이하의 실이고요. 알파카 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겉으로 실을 봐도 좀 삐죽삐죽삐죽하게 알파카 헤어감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저의 마스크 위에 이렇게 얹어보니까 좀 헤어가 더 보이지 않으시나요? 유용한 마스크 해서 이거를 3겹으로 감아서 쓰고 있고요. 3겹 4.5mm 반을 쓰고 있습니다. 게이지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20코. 사실 스와치 제대로 안 내보고 바로 시작했어요. 모헤어를 합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알파카 혼방 실이어서 그래서 요 실만으로도 헤어가 많이 살아난다는 후기를 듣고 그냥 요걸 단독으로 3겹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헤어를 섞으면 또 무늬가 좀 묻힐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저랑 남편이랑 커플 니트를 뜨고 싶었는데 이 모비 스웨터 가족룩 커플룩으로 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동참하려고요. 원래 남편 거는 요거 차콜색으로 하려고 스와치를 저번에 냈었는데 어두우니까 좀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일단은 밝은 색인 제 걸로 해보려고요. 일단은 하고 남편 거는 계속 이 차콜색으로 그대로 갈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고를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막 떴는데 무늬가 잘 안 보이면 속상하니까요. 요 알파치노 실 저번에 선물 받은 것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서야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뜨는 느낌 되게 쫀득쫀득하고 기분이 좋아서요. 금방금방 떴거든요. 다음번에 좀 더 많이 떠가지고 또 보여드릴 거고, 저는 이번 설에 일단은 요거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실 볼 사이즈도 여행용으로 딱 적당하게 감아놨고 요거를 다 쓰기 전에 저의 설이 끝날 것 같긴 해요. 많이 뜰 생각은 애초에 하고 있지 않답니다. 너무 슬프다.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요렇게 저의 뜨개 얘기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거 말고 산 거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마침 제가 아침에 병원을 갔다가 왔더니 택배가 2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짠! 책 택배가 2개나 와 있어서 제가 엄청 기다리던 택배거든요. 이것이 무엇일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출시한 뜨개 관련 책이 몇 가지 있으니까 아마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책은요, 이거 바나님의 뜨개 에세이인데요. 뜨개는 우리를 들뜨게 하지, 이런 언어 유희 아주 좋아합니다. 바나님의 뜨개 에세이인데 와, 너무 예쁘다. 컬러로 디자인도 책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안에도 풀컬러로 되게 예쁘네요. 저는 예스24에서 펀딩한다는 소식을 듣고 펀딩을 했고요. 그래서 받았고, 와, 여기에 이거 있어요.
여기 책이 만들어지도록 도움 주신 분들 거기에 이제 펀딩을 하면서 그 이름을 넣겠냐라는 펀딩을 한 사람으로 이름을 넣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예. 해서 저의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좀 뿌듯합니다. 너무 좋다. 이거 방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방금 뜯는 바람에 아직 읽지 못했지만 잘 읽겠습니다. 설에 이동하는 길에 읽을 수 있으면 가지고 가봐야겠어요. 두 번째 택배예요. 짠! 이거 예전에 그 원서로 한참 핫했던 스트레인지 오브 조이 배색의 즐거움 책인데 드디어 한글 번역본이 나왔어요. 요거는 출판사 지금 이 책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서평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 이 책 엄청 기다렸거든요. 작년 초쯤인가 2022년에 앞으로 번역될 책으로 이런 것이 있다 하고 한번 피드를 올리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크로셰인가? 이랑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이 있어가지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이게 한번 영문도안으로 뜨려면 뜰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번역본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이걸 뜨기 위한 도구로 봤던 그 문장들이 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번역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이제 그때 저는 코바늘은 크게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 크로셰 나왔을 때 번역본이 나왔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거 스트레인지 오브 조이 번역본이 나오겠구나 하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책이 출시가 되었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침 제가 이 마리트 가디건 뜨면서 약간 배색뜨기에 조금 자신감을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책에서 티슬 가디건 있죠. 표지 가디건. 이 표지 가디건을 뜨려고 실도 다 사놨었는데 이 배색이랑 스틱에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미루고 한 상태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트 하나 뜨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정말 조금 붙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서평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받아서 읽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제가 산 게 있거든요. 바로 짜잔! 이것도 지금 막 도착한 택배를 바로 이렇게 박스만 뜯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니픽스에서 온 코코볼로 쇼팁 바늘입니다. 이걸 제가 왜 샀냐 하면요. 제가 늘 쓰고 있던 쇼팁이 그 니픽스에 요거거든요. 캐스피언. 요거 쇼팁이 저에게 있는 쇼팁이 요거 하나하고 이거를 정말 천년만년 백만년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거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제가 그러지 않아도 바늘 상자를 통째로 잃어버렸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있는데 너무 슬픈 게 비싼 바늘만 들어있는 그 바늘 케이스 아직도 못 찾고 있고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그거랑 노트북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노트북이랑 레진 단추 만들 때 그 분진을 흡입하는 기계도 샀었는데 그것도 같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삿짐 박스에다가 바늘이랑 그 노트북이랑 그 분진 흡입기랑 같이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 박스 하나가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 어쨌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보이길래 이거 잃어버렸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거든요. 막 이 소매 처음에 코 줄 때나 넥밴드 할 때나 뭐 정말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비싸지만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니픽스에서 바늘들을 세일하네. 근데 코코블루는 30%나 세일을 하는 거예요. 짜잔! 코코블루로 샀죠.
이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요거 캐스피어는 할인을 해가지고 $40였나? 그 정도였고, 코코블루가 세일을 해서 69불 그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한번 써봤고, 제가 코코블루 바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롱팁 세트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아해서 이왕 사는 거 $30 추가해서 더 내가 좋아하는 바늘을 사자 하면서 이제 샀는데, 이게 왜 있냐고요? 요거를 찾아버렸거든요. 요걸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쇼팁이 어쩌다가 2개가 되어버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너무 귀엽다. 되게 장지갑처럼 생겼어요. 금장으로 니픽스라고 있고, 딱 사이즈도 장지갑 느낌? 귀엽다. 케이스 뒤쪽은 여기는 뭔가 끼울 수 있게 열려 있고요. 뜯으면 자석 똑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퍼로 공간이 있네요.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요렇게. 우와, 이쁘다. 예쁘다. 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이랑 마커네요. 케이블이랑 그 코 막는 거, 그리고 스티치 마커들 이렇게 사이즈별로 들어있고요. 바늘들. 와, 바늘들 예쁘다. 바늘들 이렇게 있네요. 제일 작은 게 몇 밀리지? 제일 작은 거 3.5mm부터 제일 두꺼운 거는 6mm까지. 6mm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니픽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이게 요 총 길이가 몇 인치인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후기를 엄청 뒤져봤는데 요렇게 길이가 같네요. 코코블루랑 캐스피언 쇼팁이랑 길이는 같습니다. 귀여워. 근데 저 너무 짧은 거는 쓰기가 힘들고 요 정도가 그 쇼팁으로 좋더라고요. 예쁘다. 와, 아쉬운 점이라면 여기에 그거 써주면 좋은데, 호수 좀 이렇게 프린팅 되는 거라도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바늘 사면서 이제 실을 제가 몇 개를 좀 샀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많이 썼던 안데스트레저 요거 3볼을 샀는데, 제가 이거랑 같은 컬러 실을 6볼을 가지고 있어요. 5볼인가? 5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 5볼로 뜰 수 있는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는 김에 3볼을 더 샀습니다. 요거 더하면 옷 하나 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같은 색, 가지고 있는 거 같은 색으로 3볼을 더 샀고, 그리고 니픽스에 새로운 실이 들어온 게 있는데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요거는 업사이클 알파카 블렌드라는 실인데요. 보니까 니픽스에 이게 새로 나오기 시작한 실 같고 후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업사이클 알파카? 하고 궁금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이제 후기에서는 부드럽다라는 후기가 꽤 있었는데, 저는 업사이클이어서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막 엄청 부드럽지는 않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꽤 부드러운 편이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부럽다까진 아니지만 전 이게 너무너무 부드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데스트레저?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요거 성분은 알파카 33%, 울이 34%, 그리고 나머지는 아크릴, 알파카, 울, 아크릴 혼방실이에요. 오스티드 굵기고요. 보니까 한 4.5mm에서 좀 성글게 뜨려면 5mm 바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굵기입니다. 요거 하나가 볼이 되게 크죠? 이거 100g인데요. 100g에 200m 정도 해요. 6볼 사면 1200m로
뭐 충분히 뭔가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6볼 구입을 했고, 저는 이게 꼬임이 되게 꽤 많이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실 꼬임이 좀 빡시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늬 뜨면 되게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받아보니까 무늬, 아람무늬 들어간 가디건 같은 거 뜨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6볼 1200m면 뭐라도 무늬가 좀 들어가도 뭐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순전히 호기심으로 인한 충동 구매. 제가 산 게 이거 있고, 그리고 제가 산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좀 되게 화나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많이 보셨을까요? 저도 샀습니다. 랜턴문 에보니 바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랜턴문 에보니 바늘은 랜턴문이 최고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전에는 그 랜턴문이라는 바늘 자체를 사기가 어려웠어서 직구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데가 있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있구나, 저런 바늘이 좋구나, 이제 이런 소문만 이제 무성하게 많이 듣고 이제 가지고 있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요번에 그 핸드메이드 페어 갔을 때 디일의 다락방에서 제가 단품 하나 샀었잖아요. 여기 걸려있다. 지금 몹이 뜨고 있는 요 까만 바늘이 그때 산 단품 에보니 바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제 얘가 바늘이야기랑 앵콜스에서 이렇게 각각 선주문을 받았었잖아요. 저는 앵콜스에서 했어요. 앵콜스에서 뭐 라이브 하는 시간에 사면 뭐 추가 할인을 해주고 뭐가 있고 뭐 사은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늘 이야기에서 주문을 받을 때에는 이제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던 때였고, 이제 그리고 나서 나 이거 갖고 싶어,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다음에 이제 앵콜스에서 라이브 때 주문을 하면 좀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앵콜스 라이브 하는 시간을 제가 심지어 알람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11시인가? 평일 11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소리 이렇게 줄여놓고 몰래 옆으로 이렇게 켜갖고 거기서 막 주문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받자마자 이제 다 구성품 확인을 했죠. 근데 이렇게 세트로 바늘을 구입을 하면 좀 그 케이블에 다 맞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자, 난 이걸 끼워볼 테니 너는 이걸 끼워봐라, 이렇게 같이 케이블에다가 바늘을 이제 하나하나 끼웠는데, 맙소사 바늘 하나가 케이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끼우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이게 껴가지고 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막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힘을 하면 뭐 케이블이든 뭐든 망가질까봐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거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아무리 돌려도 얘가 안 들어갔었어요. 요게 3mm 바늘 요거 하나가. 그래서 이제 되게 기다리다가 내가 그렇게 라이브까지 기다려가면서 주문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심각한 불량이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바늘 세트를 샀는데 바늘 하나가 케이블에 안 들어간다?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요거 이게 지금 다 들어간 거거든요. 더 돌리면 케이블 망가질 것 같아서 못 돌리는 상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검수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걸 막 보낸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반품하고 교환하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는데, 이거 교환 받으려면 택배도 보내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앵콜스에 연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의를 남겼어요. 문의를 남겨서 뭐 3mm 바늘 하나가 케이블에 다 안 들어가고 바늘이 불량인 것 같다,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근데 거기서 돌아온 답변이 바로 교환을 해주겠다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본사랑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본사랑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니
아니 나는 내가 여태까지 바늘 사면서 처음 겪은 일인데 이런 게 많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좀 그것도 이게 이런 분량이 많다니도 이제 충격을 받았고, 이거를 교환을 본사랑 얘기를 해본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고도 이제 언제 연락을 주겠다라는 말도 없으니까 저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서 며칠 후에 다시 보내준다는 대답을 받아서, 아니다, 다시 보내준다는 대답을 안 받았어요. 안 왔어. 뭐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 이거 3mm 바늘 이거 분량 반품 지금 보낼 건데 한 짝 보낼까요? 두 짝 보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오더라고요. 분량 처리해서 한 짝 마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분량품은 안 보내도 된다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에게 3mm 바늘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로 다시 보내준 거고, 이거는 케이블에 들어가지 않는 불량 바늘. 아, 제가 이거를 당장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고 있는 이유는 팟캐스트에서 지금 잃으려고 지금 안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좀 그랬어요. 어디에 잘못인지, 이 니트프로 이 회사의 잘못인지, 뭐 앵콜스의 잘못인지, 아무튼 좀 큰 돈을 쓰면서 좀 실망스러운 구입을 했다는 거고요. 저는 이 색깔이 저기거든요. 좀 미니 세트, 참 세트인데 안에 보면 바늘 5개 들어가 있는 작은 세트예요. 제 큰 세트는 제가 큰 바늘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큰 바늘까지 들어있는 세트는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많이 쓰는 바늘로 구성이 된 거, 3mm, 3.5mm, 4mm, 4.5mm, 5mm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3mm가 바늘 세트에는 잘 구성품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3mm가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제 벌써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없어요. 3mm, 3.5mm, 4mm, 4.5mm, 5mm 이렇게 자주 쓰는 5가지 바늘, 요 구성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제가 살 때 케이블은 추가로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케이블이 10,000원인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2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도 이렇게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요게 조임키인데 왕 귀엽죠? 요게 조임키인데 손잡이에 랜턴무늬라고 적혀져 있고, 여태까지 니트프로 니픽스 바늘에서는 조임키가 그냥 이렇게 쇠로 철사처럼 된 거였는데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성품 중에서 마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테슬 달려있는 마커인데 엄청 좀 흐느적흐느적거리고 약간 막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좀 흐느적흐느적거리고 또 그렇게 막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이 파우치 안에 보관만 할 것 같아요.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캡. 엔드캡 요렇게 생겼는데 뭐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4개의 엔드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늘의 구성품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량. 그 분량이 되게, 그 분량을 교환받기까지가 되게 귀찮았고, 하여튼 바늘은 좋습니다. 바늘은 그 에보니 바늘이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바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이 들고, 바늘은 매트하게 생겼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떠져서 바늘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늘 저의 소비 이야기도 모두 끝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급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수다를 떨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저도 얘기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